계획 만드는 과정도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시민이 함께 만들었어요. 참여형 계획으로 계획 체계도 바꿨고 다양성, 지속 가능성, 스마트 도시 구독자 천만 못해 우리 300명이야. Danzo sambazo, danzo sam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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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박사님,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서울 플랜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요게 10년 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2030의 미래상이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 개의 미래상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소통, 공존, 배려, 상생, 건강. 그래서 이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 이게 이제 시민이 제안한 2030의 미래상이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구체적인 부분별 계획, 맞춤형 복지, 창의적인 중소 상생, 역사문화 자원 정체성, 그리고 친환경 녹색에너지,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도시 개발에서 주민과 같이 하는 재생. 이어서 요게 이제 앞으로 20년 후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을 다시 또 모아서 2040 미래상을 만들었어요. 키워드 요걸 보면 다양성, 지속 가능성, 포용, 활력, 스마트 도시 기술에 대한 얘기, 공동체.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한 걸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뉴딜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도시 재생도 이제 조금 더 활력 있게 가고 생활 수준 향상 그런 얘기들을 쭉 제안했고, 10년 전에는 시민들이 가치와 기반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기반은 됐다, 도약하자. 우리 시민들의 역량, 집단지성 대단히 큰 역할이었다 생각하고. 박사님, 그럼 서울 시민들이 제안했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을까요? 최근에 스마트, 언택트 사회, AI라든지 기술에 의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시민들은 보행도시, 보행이 편리한 도시, 보행이 좀 자유로운 도시가 엄청나게 많이 제안을 했어요. 원래 10년 전에 걷고 싶은 도시가 이슈가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빅데이터 빈도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한 11배 이상. 이번에 2040의 공간구조에는 보행이라는 거를 중요한 키워드로 해서 좀 시민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2012년도에 2030 서울 플랜이 시민 참여형으로 처음 도입이 되고, 작년부터 2040 서울 플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 참여 방식도 좀 변화가 있었나요? 이 도시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서울시 공무원, 25개 자치구의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을 참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역할이 바뀌었어요. 감시하는 역할로 설계를 했고 추진하다가 작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지금 살짝 호강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올 초에 다시 또 이 과정을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럼 향후 서울 플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이 계획으로 남는 게 아니고 실현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째. 두 번째, 상시계획 체계. 장기 큰 계획이지만 들어온 이슈들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계획 체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 참여형 계획의 틀을 바꿔서 해나가는 거. 어차피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딱 갖추어진 게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니까 유연한 체계와 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박사님,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짠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냥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20년 후면 75.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안 해도 그냥 살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20년 후에 나를 생각해 보면서 요거 정도는 내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굳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요. 전문가들도 있고 행정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900만 대로 들어갔고, 3기 신도시 GTX 광역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이 사실 서울, 경기, 인천의 하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실 생활 형태도 완전히 바뀌고, 또 기후위기, 서서히 다가오는 이 위기 잘못 대응하면 팬데믹보다 더 위험하죠. 20년 동안 꼭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근데 이게 20년을 대응하기는 어려우니 사실 실질적으로는 중단기,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5년 정도로 구체적인 분야별 대응책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혹시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회복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기본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박사님, 시민들에게 정권을 다 넘겨주고 나면은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오히려
전문가들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30 서울 플랜을 하고 나서 이게 성공을 하니까 시민 참여에 대한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생겼어요.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연구원, 서울시에서 뭐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가 수립을 했고, 그런데 2030 서울 플랜은 수립 추진위원회가 전문가 108명. 워낙 방대하게 경계 없이 이슈를 제기하니까 이것들을 전략으로 계획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시민한테 검증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전문가 역할이 훨씬 더 많아졌죠. 하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가르치거나 강의하거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제안하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또 막 갈등이 생길 때 조정하는 역할, 뭐 어떤 이런 역할이나 기능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죠. 마지막 질문으로 서울 플랜 사행시 들어갑니다. 예. 서울 플랜이 울 나라뿐 아니고 푸른 하늘 은하수까지 참여형 계획의 랜드마크가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 정월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아, 지금 왜 왔어 진짜. 저 진짜. 그래. 멤버 찍어봐. 우리 연구원의 인재는 넘쳐난다.